2025년 모든 투자 지표는 광기 어린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단 12개월 만에 은가격은 무려 대비 20% 이상 폭등하며 자산 시장의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종이, 화폐의 가치가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실질 구매력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증발해버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인 겁니다. 이 폭등은 그저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시스템의 균열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거대한 경고음입니다. 이 숫자는 곧 당신의 은행 계좌 속 돈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국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 돈의 비정한 논리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장의 격변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자본의 논리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며 과거 역사 속 거대한 자산 사이클의 정확한 재현입니다. 지난 40년간 은은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는 존재였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보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렸고, 막대한 양의 금융 파생 상품과 종이 화폐가 시장을 지배하며 실물 자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억눌렀습니다. 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졌고 수요는 눈에 띄게 폭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은은 그저 산업용 금속의 하나로, 혹은 금의 그림자에 가려진 저렴한 대안 정도로 인식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재 사이클의 안주 단계였습니다.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금융자산으로만 흘러 들어갔고, 은처럼 정직한 돈의 본질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 오랜 안주 단계는 걷잡을 사이 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원자재 사이클의 가장 위험하면서도 폭발적인 인식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무엇이 이 인식을 바꿨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와 실물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유례없는 속도로 통화를 발행했고, 막대한 유동성은 모든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인공지능, 태양광 패널, 전기차 같은 신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이 미래 산업의 핵심에는 바로 은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은 없이는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불가능하며, 전기차 배터리와 첨단 전장 부품에도 은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인공지능 서버의 미세회로 역시 은의 뛰어난 전도성을 필요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산업용은 수요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증가 속도는 공급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은 팬데믹 이후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의 비정한 논리가 드러납니다. 은은 대부분 구리, 납, 아연 같은 다른 금속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은 가격이 아무리 폭등해도 은만을 캐기 위한 새로운 광산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높은 수익성을 보고 광산 개발에 투자하려 해도 그 투자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공급은 구조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수요는 혁명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졌고, 결국 이는 실물 은의 물리적 재고 고갈이라는 명백한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런던이나 뉴욕 같은 글로벌 거래소에 금괴 쌓여 있던 실물 은 재고는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와 거대 금융기관들은 수십 년간 파생 상품과 종이 계약을 통해 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수십 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공매도 포지션과 실물 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종이 은을 시장에 풀어놓으며 가격을 억눌러 왔던 겁니다. 하지만 실물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현실 앞에서는 그 어떤 자본의 마법도 통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JP 모건과 같은 거대 은행들이 막대한 양의 실물 은을 조용히 매집하고 동시에 그들이 보유했던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그들이 먼저 다가올 위기를 인식하고 종이 시장의 붕괴와 실물 가치의 폭등을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자본의 냉철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종말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그 파도에 올라타려 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마저 은을 전략 광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은이 단순히 희귀 금속을 넘어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움직임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생존 전략이 은 시장의 바닥에서부터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은, 가격의 폭등은 무너지는 종이, 화폐 시스템과 이에 대한 신뢰의 위기 속에서 유한한 실물 자산인 은이 마침내 그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거대한 시스템 전환의 신호탄인 겁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의 영역을 넘어 생존과 자산 보호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여름, 은 가격은 단순한 폭등을 넘어 기어이 패닉 구매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산업 수요는 여전히 폭주했고, 새로운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종이 화폐의 대안으로 은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거대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월가와 거대 금융기관들이 구축해놓은 종이 은의 환상, 즉 실물 은보다 수백 배 많은 파생상품 계약들이 드디어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대중은 은이 귀한 금속이라는 피상적인 사실만 알고 있었지,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취약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증권사 계좌에 찍힌 은 선물이나 은 ETF라는 숫자만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 은을 소유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물리적인 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특정 가격에 은을 사고 팔 권리를 의미하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그 수많은 종이 계약을 뒷받침할 만한 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실물 인도 요구가 폭증하면서부터입니다. 몇몇 대형 헤지펀드와 국부펀드들이 막대한 양의 은선물 계약을 매수하고 만기일에 맞춰 물리적인 은으로의 인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다가올 시스템 붕괴를 예감하고 자신들의 자산을 안전한 실물로 전환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명목상 은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들은 실제 은을 인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런던과 뉴욕의 금고는 텅 비어가고 있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은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치명적인 허점이었습니다. 규제 당국은 수십 년간 거대 은행들이 실물 없이 종이 은을 남발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유동성 공급이라는 미명 아래 무한정의 종이 자산을 찍어낼 수 있는 면허를 부여받았던 겁니다. 상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은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종이은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 선물이나 ETF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일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급기야 대규모 환매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수많은 은, ETF 투자자들이 보유한 증권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결국 운용사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파산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행 계좌에 찍혀 있던 자산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이 충격은 은 시장을 넘어 모든 금융시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내가 가진 다른 자산들도 혹시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필사적으로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시장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양의 유동성을 다시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행동은 불신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시장의 혼란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은 가격은 종이 시장에서 폭락하는 동시에 실물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희귀 자산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종이 은과 실물 은의 가격 괴리가 수십 배에 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간극은 단순한 비정상적인 가격 차이가 아니라 거짓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 무너지는 비명이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자본이 실물 경제를 착취해 온 역사의 청산 과정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폭탄 돌리기를 방관했고 이제 그 폭탄은 거대한 도미노처럼 모든 것을 쓰러뜨리며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붕괴 직전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은행들은 파산했고 대형 증권사들은 줄도산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시장에서는 그 어떤 거래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신뢰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2025년 가을 수십 년간 종이 위에 허상으로 지탱되던 거대한 시스템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와 뉴욕 상품거래소의 전산 시스템은 실물 은 인도를 요구하는 폭주하는 주문과 이를 처리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 사이에서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수십 년 쌓아 올린 가치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수많은 투자자들이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대형 금융기관들은 줄줄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은 선물 계약에 대한 실물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고 이는 곧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여파는 은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신뢰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토대가 흔들리자 모든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주식, 채권, 혹은 다른 복잡한 금융상품들도 결국 실물 없는 허상일 뿐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은 시장의 붕괴는 주식 시장의 급락을 촉발했고
채권 시장은 유동성 경색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투자 심리 위축과 함께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연쇄적으로 패닉에 빠져들었고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공포만이 시장을 지배하는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자산의 가격이 동시에 폭락하는 빅 크런치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대중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투자했던 은 ETF는 더 이상 증권 계좌의 숫자가 아닌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은,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원금은 물론 미래까지 잃었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꿨을 뿐이었지만 시스템의 거대한 거짓말에 희생된 겁니다. 반면 이 위기를 예견하고 실물 자산을 확보했거나 혹은 무너지는 시장에서 거대한 공매도 포지션으로 이익을 취한 소수의 자본가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고통을 딛고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파괴된 신뢰와 무너진 가치 위에서 새로운 부의 질서가 재편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이 가진 냉혹한 민낯입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은 언제나 더 강한 자본을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시스템은 그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부의 불평등은 극단으로 치달았고 사회적 불만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6년에 서 있습니다. 2025년에 그 비극적인 파국으로부터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과거의 비극이 현재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기시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당시 은 시장을 뒤덮었던 광기와 무지, 그리고 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은 과연 오늘날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찍힌 주식 잔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없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열풍처럼 번지는 코인 투자 뒤에는 어떤 실체가 존재합니까? 명목상 자산 가치의 상승에 취해 우리는 혹시 또 다른 거품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많은 종이 자산들이 실물 경제의 가치와 괴리되어 팽창하고 있는 현상이 2025년 은 시장의 모습과 과연 얼마나 다릅니까? 중앙은행들은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풀린 유동성의 홍수는 자산 시장의 거품을 끊임없이 부풀리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 또 다른 자산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안전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실체가 없는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의 비극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절박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당시 은 시장을 붕괴시켰던 실물 없는 종이 자산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은 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동성에 취한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에 만연해 있는 근본적인 병폐인 겁니다. 언젠가 그 종이 자산들이 일제히 실물로의 전환을 요구하거나 혹은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가 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절망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자산의 가치가 과연 견고한 실체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품 위에 위태롭게 쌓아 올린 환상에 불과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냉철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눈앞의 숫자에만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숫자들이 언제든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비극적인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파국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는 경고 속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숫자가 보내는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